그 책을 보면은 불인이를 위한 럭키세븐 투자 원칙 뭐 이런 게 있던데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럭키세븐 부동산 원칙에 이제 저희 투트랙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이 투트랙 투자라는 건 여러분 좀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살면서 가치가 오르는 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가 선순환하는 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크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주로 인한 만족,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에 대한 어떤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주택자분들이 생각하는 실수가 뭐냐면 1주택은 집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크게 상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다 같이 오르는데 내 집만 덜 오른다, 혹은 다 같이 떨어지는데 내 집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상대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자산 갈아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자산이 쪼그러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오피스텔을 구매를 한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위한 네. 이런 건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인가요? 이제 뭐 어떤 오피스텔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지인들에게 첫 집은 아파트로 마련하라고 아파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아파트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라는 것은 굉장히 거주하면서의 어떤 상품성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트랙 투자, 살면서 집의 가치가 오르는 투자가 되려면 아파트, 모두가 그 원하는 주거 형태가 사실은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수년간의 그 상승률을 봐도 누구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크게 상승한다 라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죠. 작가님께서 금액대별로 살 집에 대한 가이드를 좀 알려주시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종잣돈을 모으는 것보다 종잣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 것도 없다 라고 하신다면 방향을 좀 정하셔야 돼요. 집을 지금 살 것인가, 아니면 차분히 준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려고 하신다면 수도권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다. 갭 투자로 하는 건가요? 갭 투자가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도 마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수도권에서 프리미엄 2천만 원 내외로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분양권인 상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3억대 혹은 4억대라면 계약금 10%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2천만 원 필요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요, 네. 잔금 대출과 달라서 신용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만 19세인 자녀분들도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 대출은 나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그 분양권을 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서 중도금 대출을 승계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돈은 계약금 10% 그리고 프리미엄에 대한 것.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에서 4억대, 3억대 분양, 그리고 프리미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새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좀 넓혀서 보신다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신다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대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그 비슷하게 위의 전략과 비슷하게 이제 가실 수가 있는데 네. 급지를 조금 높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 내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주. 이런 지역들은 지금 그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프리미엄의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인데,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적은 돈으로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대, 3억대로 살 수 있는 집들, 또 사야 하는 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데도 살 수 있고 5천만 원, 1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이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데 2억과 3억이면 좋은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종잣돈이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내 집을 마련하실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자산 규모별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하시고요. 1주택자는 그 12억 이하 1주택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핵심지
갈아타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A급지 신축 아파트는요, 13억에서 15억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만든 어떤 그 기형적인 형상인데 15억 이상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억 구간에 아파트가 다 맞춰져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그래서 수도권에 예를 들어서 뭐 광교도, 그리고 수지도, 그리고 서울의 강동구도, 중랑구도 급지가 다 다른 곳인데 신축 아파트가 13억에서 15억 구간에 맞춰져 있거든요. 마포도 예를 들어서 16, 17억 구간 새 아파트가 네. 맞춰져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5억 이상은 내 집 갈아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5억에 내 집을 팔아서 20억 집으로 갈아타기가 안 되는 거예요. 15억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을 끼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으면 16억의 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동급지에서 동급지로, 고가주택은 동급지에서 동급지 갈아타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5억 이하의 주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2억이라고 한다면 15억의 주택에, 그것도 갭 맞추기로 머물러 있는 서울의 상급지 15억 신축 아파트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꼭 이렇게 고가주택, 12억, 15억의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6억의 집은 9억으로, 9억의 집은 12억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더 핵심지로 갈아타는 이런 작업들을 1주택자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네. 담세 능력, 규제가 심화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담세 능력에 따라서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리를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10억 원 정도라고 하던데 네.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더 오를까요? 한 번은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12억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겁니다. 아, 12억이요? 그러니까 12억이라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고요. 언제까지 올랐다 떨어질지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을 마련해서 상투를 잡을까 봐 두려움에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집값이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하신다면 집은 평생 못 삽니다. 떨어질 때 더 못 사거든요. 그럼 떨어지면 샀어야지라고 한다면 2012년, 2014년에 부동산 매수하셨어야 되는데 2012년, 2014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완벽한 때란 없고요. 결국은 내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것, 이것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은데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 대책의 추가 규제가 남아있는 건 지금 김포라든지 뭐 파주 아니면 부산, 울산, 광주 등 지방까지 이렇게 퍼진 이 비조정 지역의 풍선 효과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새로운 규제라는 것이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을 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2019년 11월에 규제 지역을 조금 풀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이렇게 풀었는데 결국은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그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라는 것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세금 부분은 이미 좀 굉장히 강하게 건드렸고,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으면 기운 쪽으로 돈이 쏠리고요. 운동장이 평평해지면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돈이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집을 안 사는 것이 더 큰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김포도 그렇고 수도권은 뭐 워낙 이미 뜨겁잖아요. 근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울산 같은 지방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언제까지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지역들은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있는 지역인데, 일단 그 서울 수도권 혹은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자분들이, 유주택자분들이 또 규제 지역의 주택을 추가 매수한다면 이게 취득세 중과 그리고 양도세의 중과 때문에 이제 투자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정 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조정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고 그 지방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지역들,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된다라면 일단은 멈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7.10 대책 그리고 이제 2019년 11월 이후에 그 조정 지역 해제로 인해서 지방시장이 활황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결국은 규제 지역이 추가로 된다면 된다면 네. 투자자들의 유입이 일단 멈추지 조금 않을까 줄어들지 싶습니다. 않을까.